미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왜 캐나다까지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옆나라, 캐나다가 살아남는 방법,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성장기부터 경제적 유대가 강해져 양국 간의 이민도 확대됐지만 1대1로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1901년 미국 태생의 시민 13만 명이 캐나다로 옮겨갔고 캐나다 태생의 시민 118만 명이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으로는 미국의 10분의 1인 캐나다는 항상 그 이웃나라에 잠식될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국력 차이에서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옆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가까운 이웃나라일수록 자세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크게 보면 가까운 것은 명백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 나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은 2개국 간의 국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입니다. 총 길이는 8,891km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와 유콘 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잇는 국경 2,475k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유일한 육상 국경이었지만 최근 캐나다와 덴마크가 한스섬의 분할 영유로 합의하고 위스키 전쟁이 종결되면서 덴마크와의 육상 국경도 추가되었습니다. 1777년 영국 대군이 뉴욕 식민지에 침입했지만 세러토가 전투의 결과 영국 정군이 항복하게 되고 프랑스가 미국 측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계 캐나다인은 대부분이 프랑스에 의한 연대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로열리스트는 처음부터 다민족 출신이었지만 그 중에는 3,500명의 자유흑인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노바스코샤로 갔고 1792년 그중 1200명은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이주했습니다. 약 2000명의 흑인 노예가 로열리스트 주인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에서도 노예로 남아 있었고 영국이 1833년에 노예제를 폐지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의 국경은 영국과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미국을 형성하게 된 13개 식민지 간의 전쟁을 끝낸 1783년 파리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794년 제2조약이 국경위원회를 창설하고 국경지역의 측량과 지도화를 실시했습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와 미국은 모두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1818년 양국 간 협의에 의해 우주호수의 노스웨스트 앵글에서 로키 산맥까지 북위 49도선을 따라 국경은 서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1842년에 웹스터 애시버턴 조약에 의해 메인주와 뉴 브런즈윅스주 및 캐나다 식민지의 국경 슈페리오 호수를 사이에 둔 현재의 온타리오주와 미네소타주의 경계수역과 노스웨스트 앵글의 국경에 대해 상세한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859년 피그 전쟁 이후 1872년 독일 황제 빌헬름 1세의 중계로 걸프섬과 산우안 제도 사이에 국경이 정해졌습니다. 1903년 영국, 캐나다, 미국 3자의 합동 재결 기간에 의해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국경이 확정되었고 그 대부분은 서경 141도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925년 국경위원회는 국경지역의 측량과 지도화를 실시하여 국경선의 폭 6m는 덤불과 식생을 없앴습니다. 이 국경선은 양국 측에 각각 3m의 폭이었습니다. 1919년 캐나다는 1차 세계대전에 종전 처리를 하는 베르사유 조약에 독자적인 대표단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조약에 대한 서명은 영국 제국 아래에서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 후 캐나다는 1920년대에 외교나 군사에서도 자국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초대 주미대사 빈센트 메시가 지명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었지만 대공황의 1930년부터 32년까지 관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캐나다와 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상전쟁 작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전을 레드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미국으로부터의 무력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계획 제1호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캐나다의 방어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뉴펀들랜드 자치령에 대형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경제통합당에 의해 표명된 것처럼 미국과의 강한 유대를 요구했습니다. 오타와의 캐나다 정부는 위기를 느끼고 뉴펀들랜드 자치령에 캐나다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접전이 된 1948년 주민투표에 의해 뉴펀들랜드는 캐나다의 연방이 됩니다. 이 주민투표에 영국이 미국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 내에서 뉴펀들랜드를 획득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협력함으로써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는 이전에 있었던 적의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구종주국인 영국의 세계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은 매우 밀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냉전 동안에도 캐나다는 미국의 밀접한 동맹국이었으며 나토의 원래 회원국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에 이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를 하나의 지역 연합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북극해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최대의 시장이 되었고 전후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1971년에 이른바 닉슨 쇼크로 미국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 캐나다 정부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리 피에르 투르도의 제3의 선택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무역을 다양화하고 캐나다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오타와에서의 연설에서 캐나다와의 특별한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무역 관계에 있으며 매년 대량의 제품과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1987년 캐나다 미국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국 간에 교류하는 제품의 대부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대량의 무역 관계가 있으면 양국의 무역에 관한 논쟁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7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워싱턴주 사이에 국경 아래 110m의 터널을 파낸 3명의 인물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나 밀수를 위해 이 터널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2018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해안선을 조깅하던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경비대에 2주간 구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2세기 이상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라는 유산을 공유하고 미국 건국 초기에는 분쟁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관계 중 하나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불공평한 보조금 문제의 침엽수 목재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잡지 및 텔레비전에 관한 캐나다의 문화적 제한도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던 2003년 광우병 사건도 있고요. 또한 국경지대의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1972년 5대5 수질협정은 수질 오염 관리를 위한 협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관한 협의에서 특히 여름철 5대호에서 세인트 로렌스강 유역에 대기오염이 심한데 이 주요 배출원은 석탄 화력 발전소이며 그 대부분은 미국 중서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나가 합법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오랜 기간 가장 큰 논쟁은 북서항로에 관한 캐나다의 주권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북서항로가 영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것이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수역이 캐나다의 영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을 인정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항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2006년 데이비드 윌킨스 주 캐나다 미국 대사는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가 제안한 북극해 침입자를 탐색하기 위해 군대에 새빙선을 도입하여 이 구역에 캐나다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2007년 8월 폴 세라치 전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는 북서항로가 국제수역이라는 주장을 재평가하고 2007년에는 부시 대통령과 하퍼 총리가 이에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버락 오바마가 존 맥케인을 이겼을 때 전화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두 나라는 가장 위대한 동맹국이 될 것을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2009년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번째 국외 방문지는 캐나다가 될 것이라고 성명을 내고 2월 19일에 실현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혁명 추진파는 퀘벡의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노바스코시아 개척자가 함께 반란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캐나다의 주민들은 중립을 유지했고 그렇게 미국의 침략은 실패했고 영국은 북부 영토의 지배를 확실히 했으며 이것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영토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국경 논쟁들이 있죠. 마키아스실 섬과 노스록 그리고 딕슨 해협 그리고 보포트의 판데스카 해협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둘의 큰 틀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 비춰보면 가까운 이웃일수록 외부에서 보기에는 서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역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임이 명백하지만 그들 나름의 갈등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큰 소란 없이 해결하는지가 부국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